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 특별기획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운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를 만났습니다. 차광호 씨가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324일째, 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퇴직 요구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이들의 투쟁은 사회에서 잊혀져 갔고 수백 명에 달했던 동료들은 1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명의 동료들, 무언가를 이루기에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들이 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차광호 씨의 설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월드스타로 불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23억을 넘겨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한류, 한식, 선박건조율, 반도체 생산량 모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국격을 자랑할 때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률, 주당 노동시간, 부패지수, 인터넷 통제, 노인 빈곤율 같은 통계에서도 한국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최장기 굴뚝 농성자 구미 스타케미칼의 차광호 씨입니다. 차광호 씨는 지난해 5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45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오른 뒤 오늘로 324일을 하늘 위에서 보냈습니다. 차광호 씨의 일과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리 뛰기, 걷기, 108배 등의 운동을 매일매일 빼먹지 않습니다. 오랜 고공생활에 몸의 근력과 활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차광호 씨는 굴뚝 위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합니다. 제가 심었는 씨를 뿌린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추입니다. 상추이고 옆에 보시는 게 이게 열무입니다. 열무. 아직까지 콩을 심었는 데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스타케미칼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신이었던 한국합섬 시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섬유 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한국합섬이 파산했고 노동자들은 5년의 기다림 끝에 스타케미칼로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하지만 700억짜리 한국합섬 공장을 399억에 인수한 스타케미칼 자본은 채 2년을 가동하지도 않고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측은 계속되는 적자에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헐값에 사들인 설비와 대지를 분할 매각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스타케미칼이란 김세곤 자본이 들어서면서 헐값에 399억에 인수를 하게 된 공장을 그래 저희들이 이제 삼성계로 고용을 받고 삼성계 보장을 받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기존에 5년의 투쟁에 보상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하고 있는 와중에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영사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작년 13년 1월 7일 날 공장이 올스톱이 되고 2월 17일부로 해고를 받게 되는 거죠. 자본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돌면서 지금 또 현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돌릴 가능성은 없다. 무조건 철거를 하든 분할 매각해서 공장을 팔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합섬이 폐업하고 5년의 세월을 견디며 직장이 없어진다는 공포를 경험한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의 요구대로 희망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의 제안대로 보상금 기준을 수용한 노조는 공장을 멈추고 퇴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겐 500만 원, 해고자에겐 1000만 원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남은 건 분할 매각보다는 청춘을 다 바친 공장이 더 중요했던, 보상금보다는 고용 승계가 더 중요하다던 차광호 씨를 포함한 해고자 11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사측이 공장 설비 매각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은 차광호 씨는 굴뚝에 올랐습니다. 굴뚝 올라오기 전에 1년 6개월을 김세곤 자본한테 공장 정상화하라고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뚝에 올라왔고요. 지금 최장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 흘러가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굴뚝에 오른 이유는 공장을 일방적으로 세운 김세곤이 공장 정상을 했어.
쫓겨난 노동자들이 새로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공상 정상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요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짜가 300일을 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한되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1년 5개월, 차광호가 굴뚝에 오르고 다시 1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스타케미칼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측은 고용 승계의 약속 대신 해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내왔습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보내는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했던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나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쌍용차의 투쟁도 이들에겐 먼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들을 견디게 한 건 서로였습니다. 사회적 고립, 진퇴양난의 힘든 상황에도 이들 11명이 서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의지하고 믿고 같이 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들은 밑에 계시는 우리 해병도 동지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였든 간에 그러한 우리 뜻과 마음이 맞는 동지들이 같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동지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연대하는 동지들은 전국에서 저희들 투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밑에서 같이 하고 있는 10명의 해부도 동지들이 장하호 동지에 대한 마음은 더 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입장이 하루라도 좀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은데 강호 형도 아무런 우리들이 요구하는 해북도 11명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올 수 없다. 완강하게 저렇게 버텨주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저희들 밑에 있는 남아있는 10명 동지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 1일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 이후 언론의 관심이 스타케미칼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2차례의 희망버스가 다녀갔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스타케미칼 농성장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구미의 스타케미칼 농성장까지 찾아와 함께 밥을 지어 먹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버텨온 세월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자체부터가 지는 거거든요. 이길 때까지 싸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